예, 이번 시간에는 우연물 기능장 61회 실기시험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은 우연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요 고정 주유 설비하고 고정 급유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정 주유 설비하고 고정 급유 설비의 그 차이점은요. 이 고정 주유 설비는 우리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다가 기름을 주입하는 거고요. 이 고정 급유 설비는 요 탱크롤이 있죠. 이런 저장 탱크에다가 급유하는 걸 우리가 고정 급유 설비라고 하는 거죠. 자, 설치 기준에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니까 요 고정 주유 설비의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주유소가 있으면은요, 여기에 고정 주유 설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인도가 되겠고요. 대부분 이쪽이 도로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도로 경계선이니까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는 4m 이상. 그 다음에 요 담이나 아니면 부지 경계선까지는 2m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건축물의 이 벽까지 마찬가지로 2m죠. 그러나 벽이 없는 구조일 경우에는 1m 이상이죠. 그래서 이 고정 주유 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 도로 경계선까지는 4m 이상. 그 다음에 요 부지 경계선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이상. 개구부가 없는 벽일 경우에는 1m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고정 급유설기일 경우,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고정 급유설기가 있다고 하면 이쪽이 도로 경계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고정 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지 경계선이나 담, 이쪽이 부지 경계선이나 담일 경우에는 1m 이상이죠. 그래서 요 4번에는 1m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벽까지 2m죠. 개구부가 없을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고정 주유 설비하고 고정 급유 설비의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고정 주유 설비하고 고정 급유 설비의 이격거리는 4m 이상이죠. 즉 여기 고정 주유 설비하고 고정 급유 설비하고는 마찬가지로 4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벤젠에다가 수은을 촉매로 해서 질산을 반응시켜서 제조한다. 자, 요 벤젠을 갖다가 산화시키면은요, C6H5OH, 요걸 우리가 페놀이라고 하죠. 자, 페놀에다가 질산 HONO2죠. 즉, NO3, 요걸 우리가 질산이라고 하는데 요걸 시성식으로 나타내면요 HONO2가 되는 거죠. 요놈 산물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죠. 요걸 우리가 니트로화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진한 황산, 탈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첨가를 하는 거죠. 요렇게 반응을 시키면 C가 6개, H가 2개, OH에 NO2가 3개, 요 놈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H2O가 생기죠. 자, 여기 산물에 HO 하고요. 이쪽에, 여기서 H가 몇 개가 빠져나와요? 3개가 나오죠.
빠져나와서 산몰에 H2O가 생기는 거죠. 자,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이 바로 트리 니트로 페놀 TNP 피크르산이라고 하는 거죠. 뭐 피크르산이나 피크린산이나 다 같은 말인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피크르산이에요. 그래서 요 구조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TNP에 구조식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DDNP라고 있죠. D가 디아조죠. 디아조. 그 다음에 D가 두 개라는 D예요. N이 니트로. P가 페놀이죠. 이게 바로 앞에 DDNP가 되는 거죠. 그래서 DDNP는 구조식이 요 벤젠고리에서 OH에서 수소 하나 빠져나가고 산소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질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니트로기가 두 개가 여기에 NO2, 이쪽에 NO2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DDNP예요. 자, 구조식 TNP에 구조식을 갖다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 벤젠 고리에다가 OH가 있는 것이 페놀이죠. 그래서 페놀에서 수소 3개를 밀어내고 니트로기 3개가 들어간 것이 바로 TNP의 구조식이 되는 거죠. 자, 품명은 니트로 화합물이죠. 지정수량은 200kg. 자, 오류연물의 요 지정수량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죠. 그 다음에 니니아디히죠.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오류는 지정수량 암기할 때 범죄신고 112죠. 그래서 유질이 10kg, 히히가 100kg, 니니아디히가 요게 200kg죠. 그래서 위험등급은 유질이 1등급, 나머지가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수량은 니트로 화합물이니까 지정수량은 2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아마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 같아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 피크르산의 중요한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피크르산 TNP라고 하는 것은 제5류 오염물 중에서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거는 페놀에다가 진한 황산을 작용시켜서 니트로화해서 만든 노란색 결정이라는 거. 요걸 우리가 TNP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구조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 번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피크르산의 요 열분의 반응식 있죠. 요거의 열분의 반응식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일수 놀이하는 거. 질탄 받아야 되죠. 질탄 받는 이에서 일수 질탄이. 그래서 일은 일산화탄소 CO2를 의미하고요. 수는 수소를 의미하죠. 질은 질소. 탄은 탄소를 의미하고요. 이는 이산화탄소 CO2를 의미하죠. 자,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를 맞춰주려면요. TNP 2몰이 열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소부터 맞춰주면 돼요. 여기 질소가 6개니까 여기 3이 들어가야 되죠. 수소도 마찬가지죠. 여기 3이
12니까 수소가 10이죠? 10개가 되는 거죠. 수소가 여기 3개, 6개가 되는 거죠. 수소가 6개. 그럼 마찬가지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암기하기는요, 여기 처음에 요거 6몰이에요. 여기 6몰. 요거 암기하세요, 그냥. 나중에 미정계수법 이용해서 계수를 맞춰줄 수도 있지만, 이거 미정계수법 이용하다는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6몰, 6, 3, 3. 여기가 2몰이 되죠. CO2가 여기 4몰이에요. 그래서 6몰, 3몰, 3몰, 2몰, 4몰에서 여러분이 요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피크르산의 열분의 반응식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소화설비의 그 적응성의 표를 나타낸 건데, 적응성이 있는 경우에 동그라미 하라는 얘기죠. 자, 물 분무 소화설비는 대부분 이게 주성분이 물이죠. 물이니까 금수성은 안 돼요. 자, 금수성,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금수성이니까 안 되죠. 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거 금수성이니까 안 되죠. 삼류의 금수성,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 적응성이 있는 것은 1류의 그 밖의 것, 2류에서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그 밖의 것, 3류도 그 밖의 것, 4류 적응성이 있고, 5류 적응성이 있고, 6류 적응성이 있는 거죠. 자, 포소화설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성분이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금수성에는 안 되는 거죠. 그 밖의 것, 인화성 고체, 그 밖의 것, 3류도 그 밖의 것, 4류 적응성이 있고, 5류, 6류 다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불활성가스 소화설비하고요,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는 어디에 적응성이 있냐면 2류 염물에서 인화성 고체, 그다음에 4류 염물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탄산수소 염류도 마찬가지예요. 인화성 고체하고 요 4류 염물하고 적응성이 있고, 또 다른 쪽에 어디가 있냐면 요게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수성 물질에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적응성이 있죠. 그래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 염물의 요 금수성, 여기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적응성이 있는 데만 동그라미 치라고 했으니까 요 X는 없애고 동그라미만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화설비의 요 적응성 있죠? 그건 여러 번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옥내하고 옥에는 그 밖의 건축물, 공작물에는 적응성이 있고 전기설비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사류 염물도 안 된다는 거. 금수성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데 여기 사류 염물에만 일부 적응성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4번 가죠. 자, 4번은 우연물의 지정 수량에 대한 표인데 빈칸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인류연물의 지정 수량이 50kg인 거, 아염과 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여기 무기 과산화물 들어가야 되죠. 자, 2류에
지정수량이 100kg인 거 황적유죠. 황활인, 정린, 유황이죠. 자, 지정수량이 500인 거 철금마죠. 철분, 금속분, 예, 마그네슘이 들어가죠. 자, 삼류의 지정수량 10kg인 거 칼라, 알알,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다음에 지정수량이 20kg인 거, 예, 황린 하나죠. 그 다음에 오류에서 지정수량이, 예, 200kg인 거 112 맨 밑에 니니아 디히,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죠. 자, 지정수량이 100kg인 거 히드록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 염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4번 같은 경우는 인류오염물의 지정수량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 그 밖에 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인류오염물 있죠. 과과크, 아염, 퍼퍼차. 과과크, 아염, 퍼퍼차.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2류오염물은 행정안전부 0이 정하는 것이 없고 3류오염물로 가면은 여기 보시면 염소화, 규소화합물이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류오염물은 여러분 일반적인 거니까 다 여러분이 암기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류에 가면 5류도 뭐 특별한 거 없죠. 요 6류에 가면 요 할로겐간 화합물이 들어가죠. 3브라브롬, 5브라브롬, 5브라요드 같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5번 가죠. 자, 황을 함유한 1000kg의 코쿠스가 있어요. 1000kg의 코쿠스가 있다는 거죠. 이 중에 S의 함량이 몇 프로예요? 0.01%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퍼센트냐면 웨이트, 무게 퍼센트예요. 다시 말해서 1000kg 중에는 0.01%의 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황을 다 연소시키면 SO2가 몇 g이 생성이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1000kg 중에 코쿠스에 황이 얼마나 있느냐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1000kg이니까 요거를 g으로 하면은 1kg는 몇 g이에요? 10의 3승g이죠. 1000g이에요. 그럼 1000kg는 g으로 하면 10의 6승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의 그 무게는 10의 6승g 중에 100g 중에 0.01이 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10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황의 무게가 100g이에요. 자, 그럼 여기 계산을 보면요. 황이 원자량이 32죠. 자, 요 놈이 SO2. 이게 64죠. 분자량이. 즉 32g이 연소가 되면 SO2 64g이 나오는 거죠. 그럼 황 100g이 연소가 되면 SO2 이산화황이 몇 g이 나오는가? 이거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2 곱하기 X는 100 곱하기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00 곱하기 64를 32로 나눠주면
200g이 되는 거죠. 즉 100g의 황을 완전히 연소시키면 200g의 SO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 과정은 똑같이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6번 가죠. 자, 6번은 보기의 오염물과 물의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단 반응이 없으면 반응 없음이라고 적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에 요 과산화 나트륨 Na2의 O2죠. 자, 요 놈이 물과 반응을 하면 뭐가 나와요? 예, NaOH가 나오고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려면. 자, 여기 NA가 지금 2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NA가 같아지죠. 다음에 수소죠. 자, 수소 여기 반응 전 2개, 반응 후 2개 같죠. 다음에 마지막 산소죠. 자, 반응 전 산소가 3개죠. 반응 후도 3개가 되려면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주면 산소가 하나가 되니까 반응 후도 산소가 3개가 되죠. 자, 그러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전체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2, 여기 1이니까 그대로 2, 여기 2니까 2를 곱하면 4,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물과의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2번 과염소산 나트륨이에요. NaClO4죠. 자, 요 놈은 물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뭐 어떻게 돼요? 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없음 써주시면 되는 거죠. 3번 트리에틸알루미늄이죠. 에틸기가 3개. 여기에 알루미늄이 트리에틸알루미늄이죠. 자, 요 놈이 물하고 반응이 되면 자, Al. 자, 알루미늄은 몇 가예요? 요거는 양이온 3가죠. 자, 그러면 OH 요거 마이너스 이온이죠. 요 놈 몇 개 하고 3가니까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lOH3예요. 자, 생성되는 기체는 C2H6 에탄 기체 나오죠. 자, 반응 전후 원소의 개수 같아야 되죠. 자,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같고 여기 에틸기가 3개니까 여기 에탄 3몰이 나오죠. 자, 그러면 산소의 개수 반응 후가 3개. 알루미늄 하나, 그 다음에 에탄 3몰. 그럼 수소가 여기 3개. 6, 3, 18. 21개죠. 21개가 되려면 여기가 15개 있으니까 여기가 3몰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래야 수소가 21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개수 맞춰주면 되고요. 다음 4번 인화칼슘이죠. CA3P2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이 되면 CaOH. 자, CA는 몇 가예요? 요건 양이온 2가죠. 그렇기 때문에 OH 마이너스 이온 2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CaOH2가 되죠. 자, 생성되는 기체는 PH3 인화수소 포스핀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개수 맞춰주려면 여기 CA가 3개니까 여기 3몰 들어가야 되죠. 인이 여기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수소가 지금 반응 후가 12개가 되는 거죠. 여기 6몰이 들어가야 되죠.
산소 6개, 산소 6개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 완결해 주면 되고요. 다음 5번은 아세트알데히드 특수인화물, 요거 수용성이죠. 물하고 접촉이 되면 그냥 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반응이 없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죠. 다음 7번 가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아세트알데히드의 요 오염도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CH3, CHO, 요 아세트알데히드의 연소 범위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요 아세트알데히드의 요 연소 범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놈이 4.1에서 57%죠. 그래서 여러분 요 오염도 H는 연소 상한에서 연소 하한을 빼주고 요 놈을 연소 하한 값으로 나눠준 것이 오염도죠. 그래서 연소 상한이 지금 57이죠. 연소 하한이 4.1. 연소 하한 4.1로 나눠주면 오염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12.9가 나오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요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되는 반응식을 갖다 쓰라는 거죠. 산화라는 것은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요 놈하고 반응이 되면 CH3COOH죠. 자, 산소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2분의 1몰이 들어가는 거죠. 자,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줘야 되죠. 여기 2분의 1에다 2를 곱하면 1.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가 되면 CH3COOH, 요거 우리가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초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연소 범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몇 가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휘발유 있죠. 특수 인화물 중에서 요 디에틸에테르, 지금 나온 요 아세트알데히드 하기 전에 요 이항화탄소 있죠. 그다음에 요 아세트알데히드, 그다음에 요 산화프로필렌, 요 연소 범위는요, 휘발유가 1.4에서 7.6%죠. 그 다음에 요 디에틸 에테르가 1.9에서 48%로서 굉장히 넓어요. 이항화탄소 1에서 44%, 지금 아세트알데히드는 4.1에서 57%죠. 산화프로필렌이 요 2.1에서 38.5%. 요 정도가 오염도 계산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요 정도의 그 연소 범위는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8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제조소 등에서 요 안전거리하고 보유공지에 대한 그 규정이 모두 해당이 되는 제조소의 명칭을 갖다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안전거리하고 보유공지에 모두 해당되는 제조소가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지하 저장 탱크 주위에는 오염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누유 검지관을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4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이재관관이죠. 이재관관, 이재관관, 머리 글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으셔서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는 이중관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할 것, 그 다음에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에 닿게 할 것, 그 다음에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에서 4가지는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은 10번 가죠. 자, 유별을 달리하는 오염물을 갖다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면 안 되죠. 단 예외가 있어요. 요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서 오염물을 유별로 정리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그 간격을 둘 경우에는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1m 이상 요 간격을 둘 경우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오염물은요, 여러분이 요 인류 오염물하고요, 요 삼류 오염물 중에서 요 자연 발화성 물품 있죠? 즉 황린을 의미하는 거죠. 요놈은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옥내 저장소나 옥외 저장소에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인류 오염물하고 육류 오염물은 무조건 같이 저장할 수가 있죠. 1m 이상 간격. 그 다음에 요 인류 오염물하고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제외, 요 놈하고 오류 오염물하고는 같이 저장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이류 오염물, 요 인화성 고체, 요 놈하고 사류 오염물은 같이 저장할 수가 있죠. 요 4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세요. 무조건 요 4가지만 나오지 이 이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보기 1번에 보면 인류 오염물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제외한 인류 오염물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오류 오염물이죠. 육류 오염물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인류 오염물이에요. 육류 오염물하고 요 인류. 삼류 오염물 중에서 요 자연 발화성 황린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인류 오염물이죠. 4번에 이류 오염물의 요 인화성 고체하고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사류 오염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오염물의 그 저장 기준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1번에서 요 4번까지예요. 나머지는 법령이 약간 잘못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은 11번 가죠. 자, 옥외 저장소의 요 기준하고 덩어리 상태의 그 유황만을 집안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의 안쪽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대한 기술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무엇 또는 무엇을 저장하는 이 옥의 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을 설치해서 햇빛을 가려야 할 것. 예, 육류오염물 중에서 요 과산화수소하고 요 과염소산이죠. 요 놈을 저장하는 옥의 저장소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으로 햇빛을 가려야 되는 거죠. 또 요 경계 표시 유황을 갖다가 덩어리 상태로 저장할 경우에는요, 요런 경계 표시를 해 놓은 데다가 요 덩어리 상태의 그 유황을 갖다가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천막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 표시의 길이 몇 미터마다 2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죠. 자, 유황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주위에는 반드시 요 배수구하고 분리장치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옥의 저장소의 그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보면은요, 요 과산화수소하고 요 과염소산을 옥의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햇빛을 가려야 된다는 거. 자, 덩어리 상태의 그 유황만을 집안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의 안쪽에 저장할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 표시의 그 내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죠. 덩어리 상태의 그 유황을 저장할 경우에 요 경계 표시 안쪽에 면적은 다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의 면적은 마찬가지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죠. 2개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할 경우에 내부 면적에 합산한 면적은 요 전체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일 경우에는 10m 이상의 간격 유지. 그다음에 경계 표시의 높이, 요 높이죠. 요 높이는 1.5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경계 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 그다음에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 표시의 길이 2m마다 설치. 그 다음에 요 배수구하고 요 분리장치 설치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삼류오염물로서 비중이 0.86. 은백색의 요 경금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소시에 보라색 불꽃을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시 색온도 있죠. 자, 칼륨. 요 놈이 보라색. 그 다음에 나트륨이 노란색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보나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색 불꽃을 나타내는 거니까 칼륨이라는 얘기죠. 또 경금속이라고 쓰니까 당연히 칼륨 아니면 나트륨이죠. 자, 지정 수량을 쓰라고 그랬어요. 칼륨. 삼류염물이죠. 자, 삼류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칼라, 알랄, 그 다음에 황린,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그 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이건 1,2,5,3, 10kg, 20kg, 50kg, 300kg죠. 지정수량 1등급, 황린까지가 요놈이 2등급, 요놈이 3등급이죠. 그래서 여기 칼륨이니까 지정수량은
10kg가 되는 거죠. 지정수량은 10kg. 자, 완전 연소 반응식. 자, K가 연소하면은 뭐가 나오겠어, 이게? K2O가 나와요. 산화 칼륨이 나오죠. K2O2는 이건 과산화 칼륨. K2O는 그대로 산화 칼륨이죠. 자, 반응식 완결하려면 여기 K가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 산소가 하나니까 여기 2분의 1이 돼야 산소가 하나씩 서로 같죠. 자, 그럼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하면 돼요. 여기 2 곱하니까 4가 되는 거고, 2분의 1에다가 2 곱하면 1, 여기 1에다 2 곱하면 2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바로 칼륨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죠. 물과의 반응식쓰라는 거죠. 칼륨하고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와요? 당연히 금속이니까 수소기체 나오죠. 생성되는 것은 KOH, 수산화 칼륨 생기죠. 자, 반응 전 원소 개수 보죠. K 서로 하나 같죠. 산소 하나 서로 같죠. 반응 전 수소가 2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2분의 1을 하면 반응 후도 수소가 2개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1 없애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2분의 1에다 2 곱하면 그대로 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칼륨과 물의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는 거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 칼륨이 에틸알코올하고 반응을 하면 칼륨 에틸레이트하고 요 수소기체 발생한다는 것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